네, 오늘은 한화 시스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댓글로 우리 상승이라고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한번 이렇게 좀 휘청이기는 했지만 또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직접적인 이슈와 좀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감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가야 되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거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지금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런 중동 지역 관련된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 시스템 결국 방산주잖아요. 방산주. 전쟁 리스크 터지면 가장 수혜받는 테마가 당연히 방산주일 수밖에 없고, 여기서 아예 대놓고 중동 지역에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천궁, 요 천궁이 실전 요격을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중동 쪽에서 자꾸 이 천궁을 더 원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정치적인 건 다 걷어내고 기업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거를 계속 공급을 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결국에는 이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천궁에 대한 수요는 결국에는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천궁이 굉장히 좋대요. 이 금액 대비 성능으로 봤었을 때,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봤었을 때도 또 이만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격하는 방어 체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걸 또 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우선 나오게 되면서 우선 주가적인 차원에서는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계속 엄청나게 긴 장기간의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고, 이번에는 좀 각도가 되게 가파르게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 올라간 게 저는 뭐 단번에 끊어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지만, 분명 시세적인 상승이 많이 이루어진 건 좀 분명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점에서 얘가 지금 이번 이슈를 또 빌미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이게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아직 계속 상승 파동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 파동 같은 경우에는 저점 고점을 높이면서 가는 게 결국 상승 파동이기 때문에, 최근 파동만 놓고 보더라도, 장기 파동이 아니라 단기 파동만 보더라도 파동 값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우선 이게 꺾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우선 움직일 가능성들은 굉장히 높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목표 구간들이랑 만약에 상황이 틀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설명을 드릴 거고, 요 기술적으로 요 대응 방법도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하면, 이렇게 황금 종목들도 추가로 같이 또 진행도 하고 있으니까, 뭐 지금 최근에 시장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리 이번 이슈가 터지기 전에 들어가 있었고, 2월 24일에 거의 2월 말에 들어가서 이번 이슈 터지면서 한 번의 강한 상승도 또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더해가지고 뭐 화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2월 중반에 여기서 들어갔죠. 여기서 들어가서 또 강한 모습들 바로 보여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2월 초에 들어가서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황금 종목들 제가 이 시장에 어쨌든 26년도 시장에 맞춰가지고 좀 움직일 만한 종목들 하나하나 다 대응도 당연히 하면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리밸런싱 하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황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아래 번호로 황금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시 한화 시스템 들어와가지고 좀 더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 우선 파동 아까 설명을 드렸죠. 파동은 저점 고점 이렇게 높여가면서 가기만 하면 상관없다고요. 눌러줘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지금 10만원 정도 언저리가 우선 지금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10만원 안 깨지는 선에서만 홀딩 계속 해보셔도 괜찮고, 왔다 갔다 이렇게 높여가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저점을 계속 높여가시면서, 실제로 마지막 저점이 뚫리면 거기서 끝납니다, 보통. 그래서 높여가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자리가 지금 1차적인 중요 자리인 건 맞죠? 지금 자리 한 16만원 정도, 17만원 정도가 한 번도 익절 안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분 익절 정도는 해주셔도 좋습니다. 해주시고 나머지 지금은 10만원 정도 커트라인 잡되, 만약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해주다가 넘어가면 또 이 정도 파동이 넘어가게 될 거고, 이게 거의 2배가 좀 안 되는 정도의 파동이었기 때문에 제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는 35만원 정도가 그 다음 목표가가 됩니다. 돌파할 수 있으면.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부분 익절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은 10만원 정도 커트라인 잡으셔라. 대신 어떻게 한다?
높여가면서 저점 확실히 높아지면은 높여가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시고 요 18만 원짜리 돌파 가격 나오면 이 정도 파동 또 끌어올릴 거다. 그 자리가 대략 35만 원쯤 되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는 35만 원까지 이렇게 좀 잡고 보고 계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 우선 요거를 먼저 1차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선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개별 종목도 좋은데 이제 26년도 올해는 좀 시장의 대격 변이 분명 일어나긴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도 어차피 시장의 일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을 건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제가 같이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물론 나가실 분들이야 지금 이제 뭐 자기 개별 종목 봤으니까 뭐 나가시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워낙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 한 번은 좀 보고 넘어가시는 게 분명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우선 25년도 시장은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장주들의 한 해였던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미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고 하지만 영원한 상승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어차피 올라가고 싶어도 이제 무게가 너무 무거워졌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엄청난 폭락세를 만들어주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건 결국에는 뭐 이런 미국과 이란의 사태로 전쟁 리스크가 촉발하게 되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것 치고는 전 세계 다른 지표들보다 국내 증시의 하락이 훨씬 더 큰 편이긴 하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너무 과한 상승이 많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무래도 매도 압력이 조금 슬슬 높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건 트리거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요게 트리거가 되면서 같이 조정을 좀 강하게 내려받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차피 우리가 뭐 매매 원투데이 할 것도 아니고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매매를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매매를 하실 거다. 이 투자라는 걸 하실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여태까지 25년도에 했던 대로 했다가는 완전히 망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몰려있던 수급이 이제 이 무거웠던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데 쓰이지 않을 거예요. 이걸 기점으로 손바뀜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손바뀜이 일어났을 때 25년도는 분명 대장급들에게 많이 몰려 있었지만 중성주들이나 아니면 이 부대장급 종목들은 많이 안 움직였었지만 이 이제 여기에 몰려있던 수급들이 분산이 되기 시작을 하겠죠. 이번 이슈를 토대로 해서 분산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급 종목들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테마와 이 수급들이 다 다음으로 넘어갈 거라는 거야, 섹터가.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래 25년도는 맏형,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맏형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어줬어. 자, 그러면 동생들이 이제 그거에 화답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 분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수급들이 그 다음 동생들한테 넘어갈 거고 동생들이 이제 형을 이끌어주는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25년도가 아니라 26년도는 우리 대장급 그만 보셔야 되고 부대장급 종목들 그리고 이 그 다음 섹터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우선 기본적으로 되실 거다. 근데 요 힌트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황금 종목으로 이미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금 종목으로 또 올려드렸던 것들도 살펴보시면 요 극동유화도 이렇게 시장이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한가를 치고 있죠. 24일날 올려드리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 이번 주 터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화승 코퍼레이션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올려드려가지고 11일날 바로 급등세 한번 보여주는 모습들 만들어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2월 초반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올려드려서 강한 급등세들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그리고 단기 종목들도 제가 이렇게 뭐 이거 그대로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응해가면서 단기 종목들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단기로도 짧게 포트폴리오 굴려주고 그리고 리밸런싱도 해가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력주 황금 종목, 우리 황금 종목을 가지고도 여러분들 황금 종목은 기본적으로 25년도와는 다르게 26년도 부대장급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보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대장급 종목들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다 보여드렸다시피 그리고 계속 리밸런싱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물론 이런 데가 워낙 많아서 좀 뭐 불신이 있거나 아니면 좀 그러신 뭔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적어도
허무맹랑한 그런 말을 하는 타입은 아니라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가진 재능이 이거고 이걸 가지고 가장 상식적이고도 가장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좀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 여러분들이 뭐 물론 혼자 하실 수 있다면 혼자 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대부분 잘 안 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리면서 이렇게 황금 종목들 구성해가지고 또 새로운 신규 황금주는 이번 턴이 이 시장 폭락 턴이 지나고 나면 들어가려고 이미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극동유화론 수익이 좀 달달하게 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요거 이제 마무리되면은 또 그 다음 종목들이 금방 들어가가지고 움직이고 할 거기 때문에 또 26년도 이왕이면 같이 좀 준비하시면서 좀 서로 좋은 파트너가 돼서 윈윈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신규 황금 종목들 그리고 저와 함께 가시기를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요 아래에 있는 화면 하단에 있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고 26년도 황금빛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 테니까 아래에 있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